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1일, 11월의 첫날 시장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들 여러가지 섹터들이 있고 여러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른 주식들도 많이 있었고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테마를 품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테마 수급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관이 매도를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테마 수급, 개인 수급 자체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차량용 소화기 관련한 이슈, 그리고 광군제, 중국 광군제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가 움직여주는 모습, 그리고 기타 다른 주식들이랑 뭐 중국주,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중국주 움직여주고 기타 개별주 몇 개 봐주고 이 정도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움직여줬지만 그 어떤 폭락이나 급락에 대한 반등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시장이 지금 며칠 정도 지속되고 있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래서 한 번에 몰래 빠질 때는 다 같이 한 번에 빠지고 오를 때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보통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동안 못 올랐던 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반등만 해준다면 그게 재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턱대고 따라가지는 말고 한번 선별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한 테마 몇 가지 짚어보고 개별주 몇 개, 관심있게 볼 개별주 몇 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한창입니다. 한창. 지금 이 테마는 차량용 소화기 테마인데요. 그러니까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차량용 소화기라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는데,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강제성을 부여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는 것을, 이제 원래는 그 사람이 많은 차량, 대규모 차량만 그렇게 했었었는데, 대형 차량만. 근데 이제는 모든 차량에 그것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고, 한창 같은 경우는 소화기 생산업체로서 지금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거래량이나 어떤 기술적인 거라던가 혹은 기업 자체, 주식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여러모로 한창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대장주답게 상한가로 마감이 된 모습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파라텍이 어떤 소화 관련, 소방설비 관련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파라텍이죠. 파라텍은 뭐 스프링클러라던가 그런 거랑 관련이 돼 있고요. 소화설비 업체, 소화설비 장비. 대륙제가는 이제 미니 소화기 관련한 업체인데 거래량이 너무 적고 조금 반응성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괜찮은 건 한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가장 좋고 반응성이 좋고 수급이 좋은 건 대장주일 것이기 때문에 한창이 수익 기회를 주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는 지속적으로 꼭 움직여 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테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주로 두고 수익 기회를 매수 기회 주는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 관련 테마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S&P 월드는 오늘 광군제 11월 11일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느낌의 중국 광군제죠. 그래서 쇼핑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S&P 월드 중국 소비주가 움직여줬죠. 그래서 솔직히 예전만큼 그 중국 뭐 춘절이라던가 혹은 광군제 관련해서 뭐 주식시장 반응성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한창 정성기를 지났고 사드에 된통 당했기 때문에 예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번에는 광군제 관련해서 S&P 월드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여러모로 오늘 상승이 많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급락과 폭락이 심했던 우리네 시장, 우리 시장 자체가 상반기부터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벌써 11월이죠. 예, 그래 요번 올해는 증시 하락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상승하더라도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광군제, 그리고 지금 상한가 S&P 월드가 상한가에 들어간 점, 그리고 다른 따라오는 주식들 데코애니가 있었고 형지 엘리트도 중국 소비주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상승이 있었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S&P 월드 정도, 요 정도 짚어두면 되겠습니다. 방금 주식 3가지 정도 짚어보고 뭐 같이 움직여주는 거,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것들 수급 보고 싶으면 같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광군제 관련해서 볼 거면 S&P 월드, 가장 수급이 좋고 반응성이 좋은 S&P 월드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현탄 메탈입니다. 이제 개별주 볼 거고요. 오늘 집단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움직여주진 않았는데, 지금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는 그 환경환 관련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현탄 메탈 지금 급락 후에 지금 상한가로 올려주면서 기존에 매물대 이제 거의 다 온 모습이죠. 그래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에 밀리는 모습이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한가로 올리면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을 거고, 이 이후에 하루나 이틀 뒤에 얼마나 매물이 출회가 되는지 잘 봐야 되고요. 관련해서 가격이나 얼마나 밀려주는지,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현 탄메탈 요즘 정치 테마주가 그래도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킹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러셀입니다. 러셀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서 여러모로 움직여준 모습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최근 급락을 심하게 해줬었고, 지금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이슈는 아니어 보이는데, 주식 경영진의 주식 장내 매수 관련한 이슈가 있고 지금 공시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반응성을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 다음 반응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봐야 알겠는데, 러셀 자체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찝찝한 면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고, 한번 체크 정도는 해주시고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 정도 해주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신전자입니다. 무상증자 관련해서 소식이 있고, 그래서 무상증자까지는 시간이 권리락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기회 준다면 매수해서 테마주로서 움직임의 변동성에서 수익을 좀 거둘 수가 있겠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매수 기회 주는 게 중요하겠고, 권리락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리락 전에 거래를 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괜찮게 들어온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지지, 이제 매물 출회되면서 지지되는 모습, 그게 더 중요하겠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한 이쯤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은 많이 처분이 됐을 겁니다. 그랬을 거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 그게 문제인데, 모멘텀이 들어왔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만 확보를 한다면 단기 변동성, 단기 슈팅에 대한 변동성 기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워로직스고요. 지금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이고, 어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실적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과 지금 관련해서 신규로 이제 공급하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러니까 뭐 갤럭시 관련주로도 많이 움직여주는 파워로직스인데, 지금 새로 신규로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탑 엔지니어링의 강한 흐름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워로직스도 괜찮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줬고 신고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관심주로 두고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관심주로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성그룹 지금 오늘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국내에 상장한 중국 관련주가 오늘 조금 움직여줬습니다. 과대낙폭에 대한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세에 대한 반등 혹은 반발 매수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료로는 이제 명분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무역 분쟁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또 합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정이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헝성그룹과 차이나그레이트 두 가지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움직일 때는 차이나그레이트나 헝성그룹이 많이 움직여주고요. 뭐 특별히 대단한 뭐 그런 게 없는 이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만 체크를 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이슈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히 움직여줄 테마가 없을 때는 또 그런 이슈, 무역 분쟁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또 단기 변동성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중국 쪽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그러니까 진행되는 단계별로 이제 어떤 대가를 받고 그리고 판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수수료를 받겠죠. 로열티를 받겠죠. 그래서 바이넥스가 중국 쪽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오늘 움직여 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물대에 닿는 모습이고 이평선에 눌리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어떤 매물을 받아내고 조정을 미리 받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줌으로써 조금 미리 조정받는 그런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선을 조금 제대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재료는 좋은데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관심주로서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주식들 정리해두고 체킹해 보면은 이제 시장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테마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시장 급락이 가속화가 되면은 그런 테마주들도 이제 가파르게 또 하락과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개인 테마 수급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게 또 급락이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반락이 나오기 좋은 위치로 지금 점점 시장 지수가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이미 좀 나왔고, 그리고 시장 지수가 여기서 횡보한다거나 크게 급락이나 급등이 없다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런 식으로 반등해주는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테마가 다양하게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테마들은 어느 정도 지속을 해주면서 수익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킹할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좀 그새 많이 개선이 됐고, 기관 수급은 원래부터 괜찮게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의 매도, 어제 오늘의 매도는 당연한 차익 실현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수급이 주도하고 있는 테마 시장이다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괜찮겠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게 여전히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재반락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예상 가능한 흐름이고, 그 뒤에 추가적인 급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얼마 며칠 전에 나왔듯이 급격한 급락과 폭락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만 생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외인 중심의 주식이나 혹은 실적 중심의 주식이나 일반적인 주식, 특징적인 게 없는 그런 주식들, 테마가 없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시장이 딱 지지가 된 후에 보는 게 좋고, 어느 정도 테마 그럴 때는 그런 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테마주들을 거래하는 게 좀 더 확률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아주 활발히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다른 곳에 가서 놀면은 좋지가 않겠죠. 상당히 위험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확실히 더 안전하고 수익이 기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올바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시장 정리하고, 뭐 낮이나 뭐 다른 장중이나 이런 데서도 정리를 해 드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뭐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카페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또 다시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